오늘은 멘토링 2회차 마지막 멘토링 하러 갑니다.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전기 청소 3개 했고 지금 오전 10시인데 미용실을 예약해놨거든요. 멘토링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 청소하시는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단정하게 하고 가려고. 근데 이제 멘토링 1회차를 해보니까 원래는 2회차 때 학생들이 청소를 같이 해보게끔 뭐 전기 청소를 하든 아니면 좀 큰 현장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어떻게 현장을 마련하든 그렇게 해보려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청소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청소를 해보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뭐 일당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학생들이 처음에 에어컨 청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니까 에어컨 청소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원래 좀 뭐 학교 청소에 에어컨 막 100개 이런 거 대량권 현장을 어떻게 좀 볼 수 있게끔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에어컨 청소하시는 사장님을 만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모시게 됐는데, 원래 제가 대전에 한 분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되게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기청소 창업하기 전에 어떤 청소를 할지 고민을 할 때 에어컨 청소도 그 선택지에 있었어요. 한번 경험해 보려고 보조 일당을 나가보기도 하고 현장 참관 기회를 준다고 하셔서 대전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대전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대전이 꽤 멀잖아요. 한 2시간 반 걸리나? 근데 그 사장님이 하루 일찍 오라고, 자기가 모텔비 내줄 테니까 피곤할 텐데 와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비까지 지원받고 갔는데 또 저녁에 고기까지 사주셨던 사장님이 계세요. 아무튼 그분께 멘토링 부탁드릴까 하다가 지금 좀 거리가 너무 멀고 저도 학생들도 시간이 그렇게 이 멘토링을 끝내야 되는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잡다 보니까 대전까지는 못 가고, 제가 또 에어컨 청소 고민했을 때 간담회를 한번 갔었어요. 현업에 계신 분이 이제 초보자들 대상으로 모임 자리를 거기서 이런저런 거 알려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그 모임을 주최해 주셨던 분이 저희 서울 구로 쪽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그 간담회 참석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실제로 에어컨 청소 해보고 싶어서 저희 부모님 집 거를 제가 청소비 내드리고 그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사장님께 부탁드려서 제가 부사수로 할 테니까 그 투인원 했거든요. 벽걸이랑 스탠드. 그분이 알려주셔서 저는 분해랑 이거 조립해보고 세척도 하고 경험도 한번 해봤었어요. 부모님 집 에어컨으로. 그리고 뭐 한 2년 만에, 엄청 오랜만에 그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당연히 제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간담회를 엄청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수백 명이 왔다 갔을 거예요. 근데 뭐 기록은 남아있겠죠, 저랑 연락했던.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상황 설명을 하니까 바로 알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흔쾌히. 뭐 제가 뭐 돈을 드린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안 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 잘 됐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담아서 소정의 선물과 이거 먹을 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감사 표시를 하고 멘토링을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머리부터 이쁘게 정리하고 올게요. 이발하고 왔습니다. 좀 깔끔해졌나요? 머리 자른 다음에 방금 화장실 전기 청소 하나 하고 가고 있거든요, 멘토링 장소로. 근데 뭔가 또 긴장이 되네요. 저번에 첫 회기 할 때도 그 전날에 엄청 긴장해가지고 제대로 못 잤는데, 한번 봤던 학생들인데 왜 긴장이 되지? 아니, 오늘은 또 에어컨 청소 창업하신 그 대표님 만나서 그분이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해서 그런지 긴장이 너무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멘토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멘티랑 새로운 멘토를 연결해 주었으니까 중간 역할만 잘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방금 도착해가지고 세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오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다 빠졌습니다, 길에서. 양손에 뭐 들고 있으니까 무게중심을 못 잡았어요. 그냥 바로 자빠져서 아픕니다. 초보 유튜버라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과자를 살 때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초코 과자 위주로 사게 되는데, 어쨌든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이 초코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초코 아닌 것도 샀습니다. 여기는 구로 쪽에 있는 청년 공간인데, 아마 청년 공간이니까 뭔가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고, 거길 대관했거든요. 여기 시간당 3,000원에 대관했어요. 첫 번째 멘토링 장소는 스터디룸 빌렸었는데 거긴 시간당 10,000원에 빌렸고, 여기는 공간도 한 2배는 넓은데 가격은 절반 이상 쌉니다. 야, 이거 아주 접대 괜찮은데, 이 정도면.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이런 걸 했었는데 제가 카메라를 얼마 전에 샀거든요. 오즈모 4K 3라는 카메라인데 한 5, 60만 원 주고 샀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쬐끔해요. 완전 미니예요. 이걸로 찍는 거예요. 앞에도 찍고 셀카도 찍고 좋습니다. 이거 화질도 좋고 깔끔하게. 쉣. 차분하게 하자. 소개를 먼저 하면 여기가 그 학생 DM 승현 학생. 네. 이유석 학생. 네, 저는 나오데코 이명을 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어컨 하고 있는 지는 한 9년 차 됐고요. 법인으로 전환한 거는 5년, 5, 6년? 그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제가 좀 진행을 했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전에 뭐 영상도 보내드리고 네.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PT 자료도 네, 하려는 내용은 이 플랫폼 창업에 대한 이거 맞나요? 플랫폼 창업? 네, 맞습니다. 예, 홈케어 플랫폼 창업에 대한 멘토링이고 그러려면 홈케어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제가 계획서를 좀 검토해봤어요. 요 3가지 정도 내용으로 그 질의응답도 받았거든요. 네. 질의응답 그거 먼저 할까? 질의응답 내용 먼저? 아, 네. 뭐 그래도 좋고. 에어컨 청소 일을 하면서 비효율적이거나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선 에어컨 일을 하면서 자체 일하는 과정 자체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8, 9년 됐으니까 그렇게 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네. 네, 작업 자체는 뭐 2, 3년 차가 되면 숙달되기 때문에 일하는 자체가 막 그렇게 고역이고 힘들진 않잖아요. 그 작업에서의 어려움이 청소 일도 네. 그런 것처럼 그거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고요. 사실 아시고 시작하려는데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너무나 극명해요. 3월에서 8월달까지가 거의 보통 일을 하는 시기고 나머지 6개월 기간은 에어컨이 거의 없다고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은 100명 중 99명은 일을 못해요. 한 명만 일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지고 에어컨 단품으로만은 창업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홈케어로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비수기가 길다. 고객을 구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딱히 비효율성이. 어렵지 않아요. 성수기에 일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대표님이 자리를 잡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규 자원 누르건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일을 못한다. 일은 많아요. 성수기에는. 물론 그 성수기가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신규자는 2달밖에 안 됐어요. 1달밖에 안 됐어요. 길이의 차이인 거지. 여기에 더불어서 대표님은 좀 경력자시잖아요. 예. 그럼 아무래도 신규자보다는 뭔가 좀 더 가격대가 더 높으실 거 아니에요? 예. 고객 그 수요를 봤을 때 가격이 싼 신규자가 더 수요가 높은지 아니면은 대표님 같이 조금 더 가격대가 있더라도 좀 경력자가 더 수요가 높은지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네. 그건 영업 능력의 차이입니다. 가격 설정에 따른 서비스 품질, 신규자는 서비스 품질이 아닐 수밖에 없겠죠. 네. 품질과 가격을 잘 설정한다면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저가를 선호하는 고객도 있겠고 프리미엄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도 있겠죠. 네. 신규자가 프리미엄 상품을 한다면은 잘 되지가 않겠죠. 쉽게 얘기해서 투기노 에어컨이 20만 원인데 신규자가 30만 원 프리미엄 상품을 낸다면 20만 원 올려놔도 잘 안 들어올 텐데 30만 원으로 올려오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예전에 완전분해라는 에어컨 이거 많이 있었어요. 제가 투기노를 가면 한 집에 2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하루에 3집을 가요. 완전분해는 한 집에 30만 원을 벌어요. 와, 그러면 이거 배우면 좋겠죠, 시작할 때. 그렇죠. 30만 원, 3집이면 90만 원이니까. 하루에 돈 땡기는. 네. 그런데 하루에 하나도 안 들고 온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나도 안 들고 올 거예요. 30만 원이면. 그럼 자기가 제가 15만 원에 시작해서 20만 원까지 가격을 올리는데 8년이 걸렸어요. 만 원만 올려도 일이 줄어요. 근데 30만 원까지 만약에 한다면 이건 많은 경험이 그러니까 경력과 소비자층을 영업력을 이미 확보한 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프리미엄 서비스로 시작해서는 물론 그거에 대한 영업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뭔가 회사가 있어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완전분해 배우는데 뭐 한 1,000만 원 달라고 혹 해가지고 와 이러한 좋은 기술을 배우면 돈을 엄청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신규자들이 많이 완전분해를 배우러 갔는데 일은 하나도 안 들어오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한 300만 원 정도.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예. 가격이 그러니까 고객이 프리미엄이라고 느끼려면 그냥 돈만 비싸게 하면 프리미엄이라고 느끼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격 설정이에요.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면 가격대로 보면은 저는 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32만 원. 고객들이 삼성전자나 LG전자는 훨씬 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기대와 사후 조처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기업이니까 컴플레인이 충분하게 가능하고 개인 사업자가 날라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미도나 송고 같은 경우는 저기 동종파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입주자 청구에도 나왔었고 날라 잠부 타버리는 거 그런 문제로 이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수수료는 이거는 또 말씀드리자면은 네. 수수료가 50%면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네. 근데 수수료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에어컨 금액 자체가 지금 얘기한 제가 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32만 원이라고 이게 8만 원에도 해요. 8만 원에 20%가 날까요? 32만 원에 50%가 날까요? 이해를 받으신다면 32만 원에 50%가 났죠. 네. 그럼 16만 원이니까 8만 원에 20%면은 7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받으시겠어요? 수수료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 단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내가 어떤 업체를 설정하고 만약에 남에게 일을 줄 때 내 업체의 어떤 그 작업 단가,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와 적정한 작업을 맞춰서 일을 넘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가격 설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플랫폼도 당근 같은 플랫폼이나 홍보는 저가격 경쟁 입찰이잖아요. 네. 이런 데는 당연히 금액이 낮겠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투인원 8만 원에도 막 해요. 작업자들이. 삼성한테 도급 받으면 16만 원이 하는데. 그리고 당근도 조금 싼 편이에요. 이런 저가 도급. 인터넷 그리고 많은 인터넷 업체들 같은 경우에 벽걸이가 삼성이 10만 원 하고 제가 8만 원을 하고 인터넷 도급 업체들은 소비자가가 6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도급을 받으면은 4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플랫폼마다 가격들이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업체하고 통화를 했는데 청라에 있는 업체하고 통화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시중가로 한다. 물어봤더니 소비자가가 벽걸이가 6만 원이고 수수료가 20%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형성된 가격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쇼핑몰들은 어느 정도 하고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당근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그런 것들이 형성돼 있죠. 엄청 싸네요. 가격이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선, 그러니까 신규자가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6만 원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 작업 단가,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 설정을 어디에다 두고 시작하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초보 기자나 소규모 업체가 자리 잡기 어려운 시기나 지점, 제가 일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시기나 지점이 있지 않고요. 그냥 늘 어려울 것입니다.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죠. 진입장벽이 좀 네, 진입장벽이 쉽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서비스 영등포센터하고 지역이 어디시라고요? 강원도라면 원주. 원주 센터가 있을 게 아니에요. 원주 센터도 에어컨 청소를 하거든요. 네. 거기랑 경쟁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의 경쟁력이? 밀리겠죠. 네. 여기 한샘도 하고 있고 하이마트도 하고 있고 동네 하이마트 있잖아요. 네, 이마트 있죠? 이마트 있죠. 네, 이마트도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마트 여름에 해요. 이마트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신가요? 동네에서? 경쟁 그럼 코웨이, 한샘 이런 브랜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캡스, 네, 캡스도 에어컨 정답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한 세스크도 합니다. 진짜요? 그들이 네, 아정당도 이제 올해 시작했고 아정당 같은 플랫폼들도 있잖아요. 네. 아정당 같은 플랫폼들이라든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미브라든가 당근 이길 수 있으신가요? 당근을 넘어설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에어컨 청소 실력에서나 서비스 품질에서나 가격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 경쟁력에서 승부를 부릴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6만 원에 마케터 2-3명씩 사무실에 두고서는 운영하는 도구업체들 네. 지역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오더만 따서 뿌리는 업체. 네. 앉아가지고 계속 가격 설정하면서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저가 서비스로 박리담회로 하는 초록우산 워터들이 전국에 한 400명 정도 일하고 있고 일을 엄청 많이 그런 저가 경쟁 업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프리미엄 상품으로 삼성
고객 타겟층을 잡아야 될 게 아니에요. 가격을 설정한다면 진입장벽이 꽤 되고요. 아니 창업은 그냥 집 주소만 있으면은 세무서 가면은 5분이면은 사업자 낼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내도 되고요. 집 주소만 있으면 그러니까 주소지만 있으면 됩니다. 월세 살아도 되고요. 그래서 창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입은 그리고 뭐 언제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있냐? 그러면 어떠한 상품 수준에 누구하고 경쟁할지 타겟층이 있는 거잖아요. 네. 20만 원 물증했다면 20만 원 정도면 제가 이때 3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고 하면 20만 원이면은 금액이 3배 차이가 나죠.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네. 20만 원이면 중상가 수준이에요. 중상가 고객들을 포지션으로 저는 하고 있는 거고 뭐 신규자료 같은 경우는 중저가로도 할 수 있겠죠. 최저가에서는 못 이기실 거예요. 워낙에 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도 그것도 실력입니다. 15,000원 받고 일할 사람들을 400명 정도 모집할 수 있으신가요? 와. 15,000원 받고 일 시킬 모집 가능하신가요? 저는 죽어도 안 해요. 원래 한대 만 원. 네. 누군가는 그 일을 400명이면 그 일을 한다는 수도권에서만 2, 3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 없습니다. 저는 그 모집력이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사가 이게 미소나 소고 같은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에어컨 분야는 워낙에 다양해요. 에어컨이 가정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가 지금 저기 사무실이었는데 1월달에 뺐어요. 여기 에어컨 한 50대 될 거예요. 이거 에어컨 누가 할까요? 대기업. 대기업이 할까요? 대기업은 요거 한 대에 제가 요거를 한 대면은 11만 원, 10만 원을 받아요. 대기업은 요거 한 대에 17만 원을 받아요. 원웨이를 되게 비싸요. 4A랑 똑같이 금액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요거가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가격 설정까지 일단 싸게 해주는 데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네. 싼 개인 업자. 그거 저한테 하겠냐고 여기 연락이 들어왔는데 결국 못했어요. 너무 싼 업체가 있더라고. 기존에 하던 제가 여기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해보지 않겠냐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경쟁력은 아까 얘기 드렸고 청소 장비는 드릴 있잖아요. 우선 에어컨을 제가 청소 장비를 다 얘기할 건 없고 네. 에어컨만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은 우선 에어컨을 분해해야 되는 분해 장비가 있겠죠. 그리고 세척을 해야 되니까 세척 보양 장비가 있어요. 세척 보양 장비. 예, 세척하는 장비하고 보양하는. 그러면 분해 조립하는 장비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동 드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분구, 뭐 드라이버, 리퍼, 뭐 송곳, 뭐 그런 그리고 또 유용한 제품마다 좀 따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자기 손에 익는 유용한 도구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동 10만 원에서 비싼 거는 뭐 1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보통 10만 원짜리로 시작하는 게 제일 그러면은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세척도 고압 세척기. 고압 세척기는 제일 싼 거는 20만 원 미만이고요. 중국산 국내산도 10만 원 빼고. 근데 이거를 고압 에어컨 세척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겠죠. 네. 원래는 자동차 세척이라든가 뭐 공장 세척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온 세척기니까 다만 한 20만 싸게 하면 2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런 단체권을 하려면 100만 원짜리 이상, 100바 이상의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20대 이상을 하니까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30대 정도 하기 때문에 세척을 그 정도 그래서 100만 원. 그런데 뭐 일을 큰 거는 안 받고 작은 거만 받는 건 바보잖아요. 큰 거는 더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대략 아주 싼 제품으로 시작하면은 100만 원으로 저는 권유드려요. 연습용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척기는 전동, 드라이버건 다 2개씩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2개를, 저가를 2개 사는 건 바보죠. 싼 거를 연습용으로 사고 100만 원. 그리고 한 번을 더 사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좀 좋은 세척기를 사고 좀 좋은 전동을 사고 쉽게 얘기해서 이 리퍼가 롱루즈 뭔지 아시죠? 벤치 같은 거. 그냥 벤치라고 할게요. 벤치가 뭐 다리고 가면 1,000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용 레지하우스형 벤치는 4만 원이 넘어요. 그렇더라고요. 저 봤어요. 레지하우스 혹시 아시나요? 나사 빼고 하는 데서는 전문가용 비싸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3만 원짜리 2개 사는 것도 봐보고 1,000원짜리 2개 사는 것도 1,000원짜리 2개 사도 돼요. 그러시면 고압 세척기를 싸구려를 2개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최저가로 하면은 100만 원 수준에서 그래도 한 3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제대로 맞죠. 그런데 단체권까지 겨냥하고 한다면은 좀 더 나오죠. 금액은 그렇고요.
그리고 가대가 있어야 돼, 가대. 에어컨은 대충 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럼 물 폐수를 받아야 되는 가대가 고양전기로서 가대가 종류별로 10만 원 내외입니다. 천정형, 스탠드, 벽걸이 종류들이 많이 있죠. 최소한 4개면은 그건 플랜 그냥 40만 원이에요. 비닐가대 사면 만 원이기 때문에 일도 없는데 친구네 집 거 몇 개 해주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시작하신다면 어떤 순서 이건 뭐 좀 어려운 문제지만 우선은 영업력이 제일 중요해요. 일을 배우는 것보다도 일을 배우는 건 천천히 하셔도 될 수 있고요. 현장 경험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선은 창업을 계획하신다면 창업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창업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창업에 대한 공부를.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게 무슨 영업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런 데 에어컨을 만약에 이 일을 따려고 만약 하면은 블로그 열심히 쓰면 될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블로그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담당자가 무슨 맛집 찾듯이 후기 좋은 업체 찾아가지고 여기 센터장한테 여기 후기가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되게 블로그 영업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가정집은 뭐 후기를 보도 할 수, 그러니까 대상에 따른 영업 방식이 틀리겠죠. 그렇다면 이런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럼 나는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해보겠다. 그럼 그거에 따른 마케팅 공부들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영업은 왕도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플랫폼을 겨냥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뭐 플랫폼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플랫폼 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이버도 하나의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네. 네이버도 되게 주요한 우리 되게 업자들의 주요한 플랫폼이죠.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네. 앱을 하려고 하는 건 매칭 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렇죠. 계획하시고 계신 거는 매칭 서비스 같은 건데 네. 그것도 주요한 플랫폼이니까 저는 매칭 서비스 예전에 많이 나왔을 때 26개까지 다 돌려봤어요. 그럼 다 않고 어느 게 제일 잘 되고 몇 시에 보내는 게 제일 잘 되는지 내가 금액을 5만 원에 넣는 게 좋은지 10만 원에 넣는 게 좋은지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계속 기록하고 뭐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할 거면 공부 시장을 알아봐야 되는 거고 자기 신에 맞는 우선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뭐 어디를 팔지가 어디를 겨냥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타겟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 그러니까 일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누구에게 서비스 대상으로 할 건지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아파트 공부시장에 뛰어들어보겠다. 그럼 공부시장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해보겠다. 관공서를 대상으로 입찰을 해보겠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입찰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법인인데 그냥 개인 사업자들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기업들을 못하게끔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청소업 쪽 분야는 전부 다 개인 사업자들이 주되게 해요. 그래서 에어컨 정도를 놀부 부대찌가 따갈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누군 참여가 가능한 열려 있습니다. 사업자만 내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자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보증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입찰 조달처에 등록하려면 그 벤처 사업부가 해가지고 소상공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기업, 중소기업이라는 거 받아가지고 하는 게 에어컨 총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진입할 수가 있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마케팅 전반과 영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지를 아시는 거죠. 예. 지금 에어컨 일이 뭔지도 전혀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에어컨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래서 공부가 창업에 대한 공부. 창업도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으면 마케터를 고용하시면 돼요. 한 400만, 월 400만 원 주시고 고용하시면 돼요. 회사 사무실 차려서 마케터 고용해가지고 좀 마케팅 공부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신이 창업을 다 해야 되니까 뭐 세금 내서 발행하는 방법 너무 쉬운 거예요. 홈택스나 홈택스 등록해가지고 하면 뭐 그런 거에서부터 영업 일지를 만드는 홈이라든가 뭐 제안서 만들 줄 아시죠? 네, 그 정도는 다. 뭐 그런 거라든가 사무 기록에 대한 이런 것들도 1인 사업자들이나 이 소기업들은 본인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네. 뭐 그냥 돈 주고 맡겨도 돼요. 자본금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우선은 인트로 시간이 벌써 오늘 제가 할 얘기를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절대 다 하지는 못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